안녕하세요.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정혜경입니다. 공급 과잉 우려로 주택시장은 급속히 냉각되고 있지만요. 50억 원 이하 중소형 빌딩은 매물이 동날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중소형 빌딩 시장에 투자자들이 관심이 몰리는 이유는 시중에 풀린 목돈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 예금금리가 1%대에 머물고 증시가 상승 모멘텀을 상실하면서 자산가들의 관심이 수익형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적당한 중소형 빌딩을 찾지 못한 일반 투자자들은 상권과 인접한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단독 건물을 구매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관심을 넓히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부동산 따라잡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따라잡기 1부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릴 거고요. 또 이어서 맞춤 매물 정보까지 준비했으니까 계속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번호는요. 02511-0105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연결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지금 2월에 오늘 그 마지막 날인데요. 또 활기찬 3월을 3일째를 또 준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미국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이런 말을 했죠. 도전하지 않는 삶은 삶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를 하고 도전한 자만이 나중에 성취할 수 있다 해가지고 불우한 환경에서 흑인의 어떤 사생아로 태어나서 미국 토크쇼의 여왕으로서 상당히 그 미국 토크쇼를 많이 보시죠, 앵커님도? 네, 많이 봅니다. 네, 상당히 좀 유머 있고 뭐 이러신 분입니다. 따라서 좀 도전하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3월, 4월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제가 좀 웃음이 많이 없는데 이제 찰리 채플린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찰리 채플린. 그래서 웃음이 없는 하루는 뭐 죽은 하루와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또 웃으면서 좀 즐겁게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활기찬 상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전화 부탁드릴게요. 또 그 전에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늘어나는 이제 가계부채 자체가 부동산 시장 내 뇌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1207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매월 3조, 4조 원씩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향후 2, 3년간은 매월 증가를 하는데 다음 달에도 사상 최저, 다다음 달에도 사상 최고, 사상 최고를 계속 경신했다는 말이 앞으로 2년에서 3년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가계부채가 1200조쯤 되는데 1300조까지 우리나라 GDP가 15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1300조까지 증가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문제예요. 주택담보대출이 608조로서 상당히 지금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데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라는 식으로 자꾸 보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연체율이 최저입니다. 연체율 자체가 0.7%에서 지금 0.2%대로 많이 3분의 1 토막 났는데요. 연체율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주택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도요. 가계부채 총액을 관리를 해야지 주택담보대출만 관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가계부채의 한 50%, 2분의 1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50% 저신용자 대출이랄지 아니면은 기업대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가계부채만 부각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연체율 자체는 2%를 넘으면 위험한데 0.27%이기 때문에 연체율은 한 7분의 1쯤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기업대출하고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이 한 2배에서 3배쯤 되는 겁니다. 연체율이. 그래서 기업대출하고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을 강화를 해가지고 부채 총액만 강조를 하다 보면은 가계부채가 많다 그러면 적절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택 실수요자가 막차 심리가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막차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아무도 주택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하락을 하고요.
아무도 집을 사지 않으면 부동산 값이 떨어지겠죠. 그럼 하우스포가 양산이 되면서 한국판 서프라임 모기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하우스포가 양산이 되면 계약자가 주택을 포기를 하면 은행은 60%쯤 계약금 10%, 중도금 60%, 그다음에 잔금 30% 보통 이런 플로우로 가고 있는데 은행은 60%쯤 대출을 받으니까 회수를 해요. 그런데 건설사들은 마지막 30%를 받지 못합니다. 포기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건설사가 유동성 위기가 오고 유동성 위기가 오면 10%, 20%, 30% 할인 분양을 합니다. 할인 분양을 하면 주택 경기가 하락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서프라임 모기지처럼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하우스포들이 대거 양산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가계부채를 강조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집단 대출을 또 너무 규제를 해서도 안 된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강화 가이드 적용을 배제를 시키고 있는데요.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죠. 2월달, 5월달, 수도권 2월달, 지방 5월달 해서 주택담보대출 강화해서 적용을 배제시켜 놨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배제시켰지만 각 개별 은행들이 2015년 말부터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양보증 증권도 안 끊어주고 해서 주택 도시기금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은행이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생계형 주택담보대출하고 저신용자 관리 대책은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줄고 있는데요. 미분양이 작년에 6만 세대까지 늘어났다가 6만 1,500세대였는데 한 1%에서 2%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준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만 세대 분양을 했는데 만 세대가 준공업 미분양이라면 2%입니다. 2%. 2%는 100채 중에서 2채라는 것이죠. 이거는 재고로서 2%는 가지고 있어야지 오히려 주택시장이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미분양 같은 경우는 5%씩 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5%씩 감소를 했고 부산이랄지 뭐 청주 이런 데는 좀 늘었네요. 그래서 지역별로 감소를 하고 있지만 느는 지역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고 보여지고요. 연체율 자체도 2008년도 0.46%에서 2012년도, 2011년, 12년이 아파트 시장의 피크였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연체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추세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수도권 단독주택 거래량이 지금 25개월 연속 상승합니다. 지금 올해 2016년 1월, 2월 해서 아파트 가격이 지역별로 하락하는 지역이 있지만 단독주택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 이유는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이죠. 한 50%쯤 거래량이 1년에 50%쯤 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국에서 한 30% 늘었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50%쯤 거래량이 늘어남으로써 수도권 단독주택이 전국의 단독주택을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낙찰가율 같은 경우도 지금 단독주택이 4.7%, 아파트가 4.3% 지금 올라가는데요. 낙찰가율도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더 올라감으로써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90%면 이제 거의 다 왔다. 지금 낙찰가율 자체가 95%, 97%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 명도 소송도 해야 되고 또 인도 명령을 통해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3개월이나 6개월 이후에 입주를 하든지 세를 주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를 적정히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90% 이상 올라가면 과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부의 단독주택 건립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건물 층수 같은 경우도 2층에서 3층으로 올려줬기 때문에 2층만 올라가는 단독주택지가 3층까지 올라가면 그만큼 수익도 나고 또 임대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한다.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점포 겸용이 100대 1 정도 나왔습니다. 영종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한 10대 1 정도 나왔네요. 광교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하는데 100대 1 정도 넘은 단지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비근한 예로 위례신도시인데 위례신도시가 4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지금 프리미엄이 최고 적은 프리미엄이 7억입니다. 7억. 최소 7억에서 10억 정도 지금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분양가가 얼마냐? 분양가는 9억이에요. 분양가가 9억인데 프리미엄이 7억 붙었기 때문에 16억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있지만 60이 넘으셔서 은퇴해서 수익률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한 2%, 2.5% 나오기 때문에 30, 40대나 50대가 접근하기에는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인천 청라 더 카운티 2차를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요. 총 필지가 145%예요. 이거는 골프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좀 힘들 것이다라고 약간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뭐 판교랄지 동탄 신도시랄지 골프장에 있는 카운티를 분양을 하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를 않고 공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청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 10대 1 정도 나오는 데는 한 5천에서 1억 붙었고요. 20대 1 정도 나오는 데는 10대 1, 20대 1 나오는 데는 1억에서 1억 5천, 400대 1쯤 나오는 데는 7억에서 10억 정도 이제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올해 2016년하고 2017년 시장은 단독주택 상승률이 아파트 상승률보다 높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에도 한번 생각을 돌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너무 이 주택담보대출 강화 방안이 실시가 되면서 지금 2월달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는데요. 시장이 너무 어떤 공포 분위기 속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서기석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이슈 한번 만나봤고요. 이어서 저희 본격적인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연결된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이제 30대 초반 신혼부부인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전세를 연장할까 하다가 네. 매매 쪽으로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네. 이제 좀 찾아보다가 신도림 동화 3차 20평대 아파트랑요. 네. 목동 진도 2차 20평대 아파트를 봤는데 네네. 이게 네, 사도 괜찮은지 네. 하면은 언제쯤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둘 중에 또 뭐 어떤 게 더 괜찮을지 네.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 일단은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지금 신도림동 동아 3차 아파트, 그리고 지금 목동의 진도 2차 아파트 보고 계신 거죠? 둘 다 20평대로요? 예,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이 두 매물 매수 여부, 그리고 매수 시기까지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상당히 젊게 지금 들리는데 네. 혹시 그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나요? 아니요, 아기는 아직 갓난 아기예요. 아, 갓난해. 네, 예, 네. 그럼 학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겠네요. 애들 학군하고는. 그래도 괜찮으면은 교육 여건이 괜찮으면 쭉 살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뭐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거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10년 정도 만약에 살더라도 만약에 살고 나서 뭐 평형을 좀 더 큰 걸 가더라도 네. 그쪽에 쭉 동네에 살 생각이 있어요. 그 신도림 동화 3차 같은 경우는 신도림역에서 뭐 접근성이 한 7분, 8분 정도 걸리네요. 예, 예. 지금 전세를 어디서 살고 계시나요? 전세를 거주하시는 전세는 양평동, 영등포구 양평동이에요? 양평동. 양평동에 계신데 이게 20평대가 한 4억대 중반 정도 가나요? 얼마 정도 가나요? 네, 4억 5천에서 7천 정도 하더라고요. 4억 5천에서 4억 7천. 네. 그러면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한 3억 5천쯤 되나요? 3억 4천? 전세. 3억 한 후반 정도. 3억 한 8천 이렇게 되나요? 네, 네. 그러면은 뭐 한 7천에서 한 9천 정도 더 줘서 이 집을 살 건지 아니면 전세로 계속 거주를 할 건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네. 지금 그 진도 2차 말씀하셨죠? 네. 진도 2차가 지금 오목교역 그쪽에 있는 건가요? 네, 오목교역 근처에 가까워요. 네. 네. 보시면 오목교역에 혹시 진도 2차 가보셨어요? 네, 한번 둘러봤습니다. 한번 둘러봤어요. 네. 진도 2차가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진도 2차도 금액 비슷하죠? 네. 매수 금액, 매매 금액이 한 4억 한 6, 7천 정도 갈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전세도 전세가가 근데 조금 더 높을 것 같은데 전세가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가가 4억 초반 정도? 네. 4억 초반 정도 가죠? 네. 이 전세가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매매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따라서 진도 2차 아파트가 네. 동아 3차보다 좀 낫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 하려면 진도 네. 2차 아파트를 하시고 금호 1차 아파트 혹시 가보셨나요? 금호 1차. 예, 근처에 있어서 보기만 했습니다. 진도 2차보다는 저는 금호 2차를 더 추천드립니다. 이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하고 둘러보시고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비쌀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근데 전세값도 더 비싸고 이 진도 2차보다는 더 접근성이 좋은데
이제 실거주 목적이니까 이게 네. 뭐 2동, 3동짜리이기 때문에 햇볕도 잘 들어오고 소음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도 네. 이쪽이 소음도 있고요. 여기도 소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잘 둘러보시는데 두 개만 네. 놓고 봤을 때는 목동 금호 1차를 권장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10년쯤 지나면 이 목동 네. 아파트들이 전부 이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이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목동이 앞으로 지금 85년부터 88년까지 준공이 됐기 때문에 목동 1단지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4, 1단지부터 시작해서 3단지, 4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쭉 재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쯤 지나면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해요. 이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진도 2차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낫다라고 보고 여기에 보면은 그 행복주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행복주택? 네. 행복주택이 이제 무산이 됐죠? 네네. 행복주택이 무산도 되고 취소됐다고, 예. 취소되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목동 아파트 재건축 수요하고 행복주택도 무산되고 그다음에 여기 목동 지하차도 뭐 공사도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 자체가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오목교 여기 쪽이 낮다. 따라서 목동 쪽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 실거주 연구로 한번 매물 찾아보시고 계시거든요. 신도림 동화 3차보다는 지금 목동의 진도 2차, 진도 2차보다는 또 금호 아파트 권유해 주셨거든요.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여기 강진구 자양사동 네, 한강우성 아파트 네, 35평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매도를 해야 될지 네. 거주를 해야 될지 몰라서 네. 궁금해서요. 아,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네, 혹시 언제부터 보유를 하셨나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10년 정도 오래 거주하셨고요. 혹시 현재 시세를 저희가 여쭤봐도 될까요? 4억 좀 더 한다는 거는 아, 4억 정도 같은데. 약간 넘는 정도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보유를 하셨습니다. 자양 4동의 한강 5성 아파트인데요. 저희가 35평 한번 향후 전망 그리고 매도 여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시나요? 네네. 4억이 아니고 5억이 넘어갔을 텐데요. 5억이 넘어간가요? 네, 전혀 뭐 주택가게에 관심이 없으시네요. 그냥 이- 편하게 살고 있었지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이쪽 지역이 이 한강변 쪽으로 네. 대부분 이게 지금 나홀로 아파트긴 한데 이게 200세대인가요? 300세대인가요? 한 300세대 되죠? 나홀로 아파트들이 대부분 6억선이에요. 6억선이고 아, 그래요? 예, 전세가 뭐 한 4억대 후반에서 4억 5천에서 한 5억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요, 부동산에. 네. 예. 그냥 뭐, 편하게 그냥 살고 있었어요. 뭐 유도 정비구역 이런 것도 못 들어보셨겠네요. 네. 뭐 이런 게 전략 정비구역이고 유도 정비구역 그래서 한강변이 떠들썩하게 상당히 이슈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돼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자양 4동, 뭐 자양 3동 쭉 해서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까지 해서 한강변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네. 나홀로 아파트들을 보면 대부분 용적률이 250%에서 300%로서 용적률이라 그래서 100평의 땅에 250평을 올릴 수가 있으면 용적률 250%라 그러고 300평을 올릴 수가 있으면 300%라 그러는데 현재 아파트 지금 층수가 높죠? 몇 층인가요? 24층. 24층이죠? 네. 24층이니까 보통 아파트가 한강변에 35층 이상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기존의 아파트들은 5층에서 15층짜리들은 한강변에서 재건축을 해서 35층을 올리는데 이거는 24층짜리를 35층으로 올리기 때문에 5층짜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사업성이 떨어지겠죠? 수익이 떨어지겠죠? 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살기는 괜찮은데 앞으로 재건축은 안 된다는 지금 몇 년 됐나요 이게? 한 20 몇 년 된 것 같아요. 20한 2, 3년 된 것 같은데 네. 23, 4년 정도에서 25년 정도 사이인데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있으면 이게 재건축이 가능한데 현재 용적률 자체가 너무 높아요. 현재 24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50층이나 100층 정도 올려야지 수익률이 나온다는 것이죠. 네. 5층짜리가 30층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그렇게 되면 25층짜리는 뭐 70층, 80층 올라가야지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매도를 하세요. 매도를 하시는데 네. 매도 시기는
2017년 내년 가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을. 아, 그래요. 예, 내년 가을 정도. 이거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거 네. 매도하시면 다른 주택으로 이사 가실 생각 있으시나요? 또 다른 거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2017년 가을경에 매도를 하시고 2017년까지 올라가요. 가을까지 계속 올라가니까 이때까지 보유하시다가 매도하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매도 시기 2017년 가을로 잡아주셨거든요. 보유하시다가 이때 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아, 잠실에 우리가 네. 살고 있는 집 말고 네. 잠실에 33평짜리 아파트를 하나를 세를 주고 있는데 네. 아, 그거를 돈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처분을 해야 되겠는데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라는지 그걸 좀 듣고 싶어서요. 아, 지금 약간 여유 자금이 필요하신 건데, 그쵸? 잠실동에 어떤 아파트 보유하고 계세요? 잠실에 파크리오요. 파크리오요. 혹시 지금 몇 예. 평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죠? 33평짜리요. 33평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잠실동 파크리오 33평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세를 주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한번 매도 여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주택이 예.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면 주택이 또 있나요? 집이. 이게 한 채예요? 아니면 두 채, 세 채예요? 3주택이에요. 아, 3주택이에요? 그럼 예, 이제 양도세가 현금으로. 발생을 할 텐데 예.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언제 구입하셨나요? 이거 그러니까 3년도예요. 2003년도에 구입. 한 5억 정도 구입했어요. 주셨나요? 6억 정도 주셨나요? 그때 4억 3천에 주고 사가지고 재건축을 했어요, 그거를. 예, 잠실 그래서- 시형 아파트. 예. 예. 분담금을 내갖고 원가가 한 6억 정도 들었어요. 야, 1억 7천 정도 해서 한 6억 정도인데 지금 한 9억 정도 가죠? 예. 이게 더 이제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이게 또 많이 올라가면 예. 조금 이따 팔아도 되니까 파는 타이밍 자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언제 네. 좀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1단지, 2단지 이런 거 다 하시겠네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재건축을 다 했었고 이런 것들이 입주 시점에서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가다가 좀 빠졌어요. 1, 2, 3, 4단지는 많이 빠졌는데 예. 다시 이제 지금 11억, 12억까지 지금 올라간 단지, 2단지 같은 경우 올라갔는데 이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이게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가 한 5억 정도, 5억대였어요. 이런 게 한 뭐 6억 7천 이렇게 됐었는데 4단지 예. 같은 경우 그래서 굉장히 이 갭 자체가 1억 5천 정도 벌어졌는데 요즘에 1억도 안 나요, 갭이. 다시 말해서 잠실 시형 아파트 이게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파크리오가. 지금까지 1, 2, 3, 4단지 비해서 상승률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5단지 재건축이 문제입니다. 지금 5단지 재건축이 조합장이 구속돼가지고 2016년 1월 달에 지금 조합장 다시 선출했거든요. 예. 그래서 5단지가 얼마에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건지 아니면 안 올라갈 건지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 5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조합서를 내면서 이제 사업시행 인가하고 관리처분 가야 되는데 이 시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뒤로 밀릴 거예요. 그래서 5단지 아파트 값이 2, 3천만 빠졌어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다시 말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아, 5단지 아파트를 보고 이거를 팔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일반 분양 시점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3년에서 5년 뒤예요. 후 일반 분양 시점 자체가 너무 많이 길기 때문에 이게 뭐 전세 놓고 계시나요? 2억에 125만 원 반전세요. 2억에 125만 원. 예. 이게 만기가 언제예요? 만기. 만기가 2017년 1월 15일이에요. 2017년 1월 달을 예. 그러니까 그러면 1년 남았어요. 예. 2017년 1월 달에 매도하세요. 아, 그때요? 네, 매도하시고 그 이유는 이제 그 롯데월드가 123층이 올 연말에 준공이 되잖아요. 예. 그죠? 롯데월드 예. 준공되고 뭐 지하철 9호선도 공사하고 있고 예. 여기 한 2만 명이 들어와요. 2만 명이 들어오면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 12월 달 11월부터 해가지고 11, 12, 1월 달, 2월 달 해서 가파르게 다른 타임보다는 올 겨울쯤, 가을 겨울쯤 많이 올라갈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지금까지 2015년에
2016년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올해 연말에 더 올라가는 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내년 예. 2017년 1월 달에 매도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예. 그리고요. 네. 그리고 여기 강진구에 구이동 그 2단지, 현대 네. 2단지에 네. 그때 2단지에 그게 2001년도에 네. 그거를 2억 6천 주고 샀어요. 시청자님, 지금 그 시간이 지금 다 돼서 그 세미나를 한번 오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예, 네. 그럴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잠실 파크리오 매도 시기 고민하고 계셨거든요. 올가을이나 겨울에 지금 가격 상승 여력이 한 번 더 있으니까 임대 만기가 끝나는 내년 1월로 매도 시기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지금 시간 관계상 방송 상담이 여기까지고요.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6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유망 물건 분석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님께서 진행하십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02511-0105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지만요. 상담번호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02511-0105번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상담 함께 나눠봤는데요.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상담 내용과 투자 정보는 전문가 조언과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진 않고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매물 정보로 돌아올게요.